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28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11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남고 24년으로 넘어갈 텐데요. 올해 장세에 사실 상반기 상당히 개별 종목 장세와 시장 좋았던 분위기를 여름 한때 어려웠던 장세를 진압하면서 지금 연말로 가면서 개별 종목 장세로 본 게임이 시작하는 듯 합니다. 연초에 보통 코스닥이 또 강한 그런 시세를 냈던 경험을 살펴보면은 이 종목 장세가 사실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로봇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 대한 반도체 그쵸? 이런 여러 가지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분명히 담보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당장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올라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도 올랐지만 개별 종목이 워낙 강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AI가 침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쵸 AI에서 뭐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HBM 이런 쪽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다 그쵸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테슬라 제가 FSD 그쵸? 12 이 버전 얼마 전에 11월 24일 날 발표했다고 내부 직원들한테 말씀도 같이 영상에서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온 디바이스 또 자율주행 모두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잘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주식은요 종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장의 변화가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접점을 찾고 연결고리가 어떤 것인지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그래야지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 그쵸?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닌가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 이렇게 그죠? 웹사이트나 휴대폰에서 치면 텔레그램 메신저가 깔리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장중에 유익한 정보들도 공유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장 마감과 함께 또 제 아이디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3대 지수가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플랫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불프라고 해서 그쵸?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역시 연말이면 사상 최대 그쵸? 매출이 또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따른 온라인 매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여파도 있었는데 큰 움직임은 사실 없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혼조세 마감했고 아무래도 이 4주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났고 미국 증시도 지금 개인들이 좀 증시 거래대금의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도이치뱅크가 가장 큰 S&P 500 지수의 목표 지수를 내년 전망을 내놨습니다. 5,100. 그래서 뭐 뉴스에는 5,500도 갈 수 있다. 5,100을 내놨는데 왜 5,500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뉴스도 맥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제목만 보면은 너무 가장되거나 포장된 뉴스들이 요새는 너무 인터넷 뉴스 위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 레벨 그죠? 4,500에서 5,100이면 한 12% 정도 또 상승 전망이 된다. 뭐 지수가 미국도 12%면 종목들은 엄청 오르겠죠. 그래서 내년도 장세를 좋게 본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진 뭐 괜찮을 거다. 근데 이제 대선 전후로 중요하게 그렇죠? 차익 실현 많이 벌어놓고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에 대해서 월가가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도이치뱅크가 지금 냈다는 것도 밤사이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외 증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오늘 장중에 그쵸 조금 정체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결국 종가가 최고가로 그죠 지수는 그죠 오늘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대신 종목의 상승과 하락 종목은요 보시다시피 지수가 1%나 상승했는데 거의 반반 치킨이었고요.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와 다르게 전반적인 상승세였고요.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게 네임보 노보텍스가 급등을 노봇 관련주에서 하면서 삼성이랑 관계 있는 회사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이따 얘기 드릴 건데
오늘 시가총액 8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HPSP도 수소 어닐링 장비주인데요. 전공정에 들어가는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총 10위 안에 들어갔고요. 완전히 게임주들 제가 좀 너무 좋게 말해서 혹시 사신 분이 있어서 물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펄어비스가 완전히 10위권 밖으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위 안에 게임주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죠? 게임주가 없고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고 오늘 알테오젠 포함해서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이 바이오주가 좀 강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테마주를 보면요, 그죠? 이 종목들 보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하나우산 유상증자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 조선주들 계속 실적이랑 수주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일부 테마주, 그리고 그죠? 바이오 일부 테마주랑 그리고 아까 알테오젠 그리고 진단키트 시즌까지 해가지고 노봇 관련주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코어라인 서포트 의료 AI 쪽인데요. 이쪽 강했다. 그래서 이런 테마가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주요 뉴스는 세 가지에 항상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흐름을 왜 소개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종목가 그리고 산업이 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캐치업해서 어쨌든 연결고리를 쳐서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날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꼽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적으로는 최근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그동안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2년물이 5% 넘었을 때도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매파적이다,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릴 것이다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죠? 미국 투자자들이 이미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고 증시가 랠리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4월에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났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꼭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경기 확장 국면에서 만약에 이게 그쵸 뭔가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만약에 베팅했었을 때 경기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되고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오면 오히려 주식시장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연준의 결정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섣불리 뉴스에 나오는 것만으로 연준이 움직이진 않을 거고요. 경제지표나 지금의 실업률, 고용, 미국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지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권사 유한타증권사에서 미국 대선 리스크 커졌다. 아까 제가 11월에 내년 대선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 2차전지 결국에 바이든의 정책 중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보조금 이런 것들이 투자가 한국에서 미국에 많이 됐던 것들이 이 투자 그죠? 보조금 IRA 때문인데 트럼프는 이거를 벌써부터 반박하고 있고 이러고 다 철회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비중 축소된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됐을 때 어떻게 그쵸? 움직일지는 아직 모르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진짜 될지 바이든이 연임을 할지 그것도 아직 모르지만 일단은 대세는 트럼프가 되는 방향으로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 둔화, 최근에 원재료, 니켈 이런 것들 가격 하락, 그리고 수주 공백기, 그리고 3원계가 아닌 그쵸? NCMA 이런 거 아닌 LFP 쪽으로 싼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가고 공급도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오늘 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근데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요. 지금 시점에 얼마나 더 축소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전망 내년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좀 보면은요 머니투데이에서 잘 정리돼서 가져왔는데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그쵸 전망을 내는 거 보면 사실 이걸 왜 가졌냐? 이걸 보고 투자를 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지수 전망은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지수가 하락할 때도,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도, 상승하면 물론 더 좋지만, 하락할 때도 결국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장세가 되게 종목 장세로 또 가는 장세고요. 이런 투자, 지수의 레벨에 투자를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근데 폭락장이 오면 사실 종목도 그때는 버티지 못합니다. 올해 여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내년도는 그런 장세는 한 번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폭락장세가 아니라 조정장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가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그쵸?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분남의 관심주 몇 개 좀 종목 가져와 봤을 때 일단 처음 가져와 보는 종목이에요. 슈어소프트테크라고 얼마 전에 스펙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4월에. 그리고 주장창 내렸습니다.
그죠? 요 고점에 갔었을 때 요게 스펙 상장했을 때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가 지분을 10몇 프로 갖고 있다가 거의 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했고요. 현대차가 투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검증 기업인데 현대차가 왜 팔았어? 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뭐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약화시키겠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웨어, 차량의 전장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국방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검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되게 기술력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현대차 그룹 차량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관련 검증 및 툴 서비스를 제공해 하면서 협력을 그동안 10년 넘게 했습니다. 3분기 이번에 흑자 전환 그죠?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수급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매출 비중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방 뭐 위성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자동차형이 거의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이익이거든요. 그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빅글인가요? 이제 자율주행 이전 쪽에 대해서 진도율이 그리고 현대차의 협력관계 앞으로 현대차가 만약에 남은 지분을 더 팔게 되면 주가는 또 수급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동사의 기술력을 봤을 땐 저는 지금 국면이 바닥이지 않을까. 사실 차트가 오르는 것만 좀 소개 최근에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좀 바닥 국면에 있는 거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와 왔고 자율주행의 직접적인 관련주라기보단 간접적인 관련주인데 기술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보드 로보틱스 어제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고 시총 5조고요. 네임보드 로보틱스 오늘 3조 3천원입니다. 아까 코스닥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고요. 그죠? 눌려 있었습니다. 어제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눌려 있었고 지난번 고점을 향해 올라가려고 오늘 모양을 만든 걸까요? 삼성이랑 어쨌든 협력관계에 있고 얘도 그쵸?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현재 시총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산업은 이제 개야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눌려 있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는데 이 이평선들 요 밑에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좀 한번 접근해 보지 않아도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시총이 조금 비싸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기엔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어쨌든 그쵸?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HPSP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주고 이게 사실 EST라고 그쵸? 여기서 뭐 독점권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삼성이 최근에 납품도 되고 막 이제 컬도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 사실 소송 때문에 EST는 급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두 개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HPSP는 넘사벽인다. 그래서 이익률도 워낙 좋고 그쵸? 세계적으로 검증된 전공정 장비주로 모바일 시장이 다시 또 내년에 HBM부터 해가지고 미세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AI 이런 쪽에 연관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내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얘도 그쵸? 신고가 한번 냈었고 올해 여름 장세에서 강하게 버텼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는 좀 일부 하락했지만 이평선 120 이평선을 깨지 않았었고 옆으로 기다가 그쵸? 거의 6개월 만에 세게 신고가를 내기 때문에 계속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장비주 중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넥스틴, HPSP, 그리고 뭐 기가비스 이런 것들, 파커 시스템즈 뭐 이런 것들 상당히 기술의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시총이 비싸다고 쳐다보지 않는 것보다 이 회사가 계속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 종목 오스테오닉입니다. 얼마 전에 그쵸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주로 만드는 업체로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갖고 있지만 영업력이 힘들다 보니까 해외 수출로 나가는 의료기기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오스테오닉을 한번 관심주에서 가져와 봤었는데 오늘 또 바닥에서 한번 10% 넘게 그렇죠? 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진머바이오와 비브라운 그죠? 독일 미국의 어떤 OEM, ODM 방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를 통해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을 바라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고 개인 대주주 양도세 올해 대비 연초 대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급이 빠지면서 빠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진먼고선 부사장이 다음 달 4일날 오스테오닉을 현지 국내 방문 예정해서 캐펙스 이런 것들 둘러보고 파트너십 강화, 협력 방안하겠다. 이 사람은 또 M&A에 되게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쵸?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하는 오스테오닉 입장에서 되게 호재성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해수질이 안 나오고 있는 건 샘플만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이 계약이라는 게 직접적인 어떤 상품을 공급하겠다 계약이라기보단 영업망을 활용하겠다는 거였는데, 동사에 사실 스포츠 메디슨 제품이나 임플란트 이런 것들 CMF는 되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워낙 병원 쪽에 이걸 납품하기에는 사실 그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내년 내후년을 보면은 되게 좋은 정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들을 좀 보시면은 이미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역시 기업이고,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던 거 반은 회복한 것 같습니다. 자, 세 줄 마무리 코멘트로 오늘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매크로가 잠잠한 가운데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제가 맞췄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시장 속에서 시장의 지수를 베팅하기보다는, 그죠? 종목을 달라붙어야 되고, 어떤 테마주의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년도 성장과 계속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종목들을 잘 골라내서 포트폴리오에 짜서 주식을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걸로 오늘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죠? 프로그램 쪽 차익도 기간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온디바이스, 이거 제가 보기에 내년도 먹거리 분명합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반도체주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뭐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그죠? 뭐 지금의 오늘 좀 조정받은 칩셋 미디어나, 그죠? 오늘 가온 칩셋은 또 신고가예요. IP나 뭐 디자인, 반도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비도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자가 있는 기업들 결국엔, 그죠? 단순히 뭐 매출과 이익이 많이 나온다기보단 해자가 있고, 이런 시장에 접근하기 되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회사죠. 수소 원인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신고가를 또 냈다는 거는 의미가 있고, 한미반도체 오늘 또 HBM 관련해 가지고 또 본딩 장비 뭐 신규로, 그렇죠? 납품했다고 뭐 이런 소식 나오면서 또 주가가 올랐는데, 한미반도체 6조 넘었고 얘가 3조 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장비주가 1조 이상, 옛날에 이오 테크니스, 네이저, 어닐링, 그루빙 장비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되게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반도체 중에 소부장 잘 노리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를 몇 번이나 보신 분,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트렌드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이 필요한 거죠. 오스테오닉 의료기기 수출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료기기죠. 샘플용 미미하고 가능성을 포텐을 보고 역시 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급등했다.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차, 대주주 지분적 일부 매각 이슈 있었지만, 만약에 파트너십 강화 안 하려면 다 팔았겠죠. 그리고 지분 다시 살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해서 판 건 아닌 것 같고,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도 지분 어쨌든 7, 8% 남기고 있으니까. 근데 자율주행이 어쨌든 열리고 테슬라랑 같이 엮어서 보자는 건 아니고, 현대차에, 그쵸? 그런 SDV 이 시장, 현대차가 25년까지 이거 되게 굳건히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쪽에 대해서, 그쵸? 자율주행은 사실 되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검증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회사. 그래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정리하면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로봇,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이게 이 테마가 단순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세 개가 근데 또 묶이면은 결국에는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이거를 좀 잘 생각해서 내년도 투자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제가 좀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공유할 거고요. 그죠?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